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음, 저는 4월 30일 화요일 날 이재명 지사님이 출연하시는 100분 토론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기, IPTV 다시 보기로 막 뒤지다가 안 나와가지고 뭐 IMBC인가? 그 앱까지 깔고 어제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그게 생방송인가요? 100분 토론이? MBC 100분 토론이? 1시간이 넘는 프로를 보면서 너무나 이상해서 우리 지사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정말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정면으로 얼굴이 보여야지 더 당당하고 편안하고 자신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교묘하게 카메라의 각도를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님 얼굴을 비출 때의 카메라의 각도가 지사님 얼굴의 정면을 잡지 않더라고요. 다른 패널 분들 잡을 때하고 제가 막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요. 아주 살짝 비껴가서 옆 얼굴을 비춰주고 그리고 또 이상해서 봤더니 조명이 그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인가? 그러니까 그 수술실 CCTV를 반대하는 쪽에 앉아 계신 분들, 분들 비추는 조명 밝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하고 그리고 경기도 의료원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CCTV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 지사님 앉아 계신 쪽 조명하고 밝기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과민 반응일까요? 아마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묘하게 우리 지사님이 실제보다 못생겨 보이더군요. 그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을 지나치게 측면을 보여준다는 그 토론회에서 카메라가 각도를 지나치게 옆쪽으로 얼굴 정면이 아니라 그렇게 비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이재명을 잡아 죽이려고 드는 1% 기득권 적폐 세력들. 그러니까 뭐 제 채널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주말에도 진짜 쉬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그 제가 오래간만에 지지난주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좀 뭐 그 구독자 수 변화 이런 거를 좀 살펴봤더니 진짜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깎고 이거를 낮에 한 몇 시간 동안 뭐 15번, 20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거를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 분이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최저시급은 받고 있을까? 참 딱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조명을 어쩌든 저쩌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저는 어제 이제 그 관훈 라이트 클럽 우리 용디 도사님 우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용디 도사님 그 관훈 라이트 클럽에 옛날에 그 어디죠? 포스코에 계셨던 그 정말 멋진 여성분이요. 지금 아마 포스코 정상화 국민회의인가 그쪽 그 포스코에서 해고당하시고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또 제가 사람들 얼굴은 기억을 잘 하는데 이름을 진짜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무슨 아무튼 그 정 팀장님이요.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와 진짜 나는 진심으로 정말 대책이 없이 멍청하구나. 정말 진짜 벽에다가 머리를 찍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자한당 그 나배경원하고 이렇게 설쳐되는 이거가 어 절대 그냥 뭘 몰라서 우연히 일어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 말씀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포스코 우선 첫 번째로는 포스코 그다음에 KT 그리고 KTNG 여기가 한국 담배 인삼공사겠죠? 그렇게 공기업이었던 거를 이제 민영화를 추진해가지고 첫째는 이명박 그다음에 이제 대가리가 딸리니까 이명박처럼 못해 먹을 텐데 최순실 이명박과 최순실이 이 인간들이 자기 사람들의 팀을 이런 그 민영화한 공기업에다가 쫙 다 박아놓고 그리고 이명박근혜 때와 전혀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모든 걸 다 해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이 리드를 하겠죠. MB의 리드와 코치 하에서 그러니까 국회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면서 동시에 각본을 꾸리고 있는 게 뭐 지금 삼성도 자기 코가 석자니까요. 이재용이 이제 달려 들어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삼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견 기업. 근데 이제 유재일 씨가 그 한진,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 이런 쪽 회사 이름을 같은 주제로 거론을 하시던데요. 그런 식의 부도 사태 같은 거를 유도를 해서 봐라 문재인 정권은 경제 무능 그리고 경제가 문재인이 경제를 폭망시켰다.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근거가 있게 말씀하시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고 그걸 들으면서 와 진짜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그 자한당 폭망하는 짓 뻘짓 스스로 자기 무덤 파고 있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던 거죠. 머리 좋은 MB가 짜고 있는 이 구도 속에서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나마 기쁜 소식은 그 포스코의 현 정부 여권 실세도 깊이 관여되어 있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몇 달 전에 하셨었는데 도대체 그게 누굴까? 전해철이냐, 김진표냐, 뭐 나쁜 놈들 아는 이름이 전해철, 김진표 확실하게 나쁜 놈들. 그다음엔 뭐 임종석 이렇게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갖고 맨 전해철이냐, 김진표냐 빨리 막 어, 얘기를 해달라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쳤었는데 천만다행인 게 우리 대통령께서 그쪽의 움직임을 잘 알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정 팀장님이시죠. 그분께서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이러면서 또 이제 퍼뜩 생각이 난 게 현재 여권 실세, 현 여권 더불어민주당 내의 실세들 중에서 포스코하고 관계가 돼서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게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은 뭐 별별 거에 다 엮여 있죠. 막사이사이상 통해가지고 뭐 락카펠러 재단, 뭐 홍석현, 법륜 다 얽혀 있고 아름다운 재단, 뭐 CIA, 뭐 줄줄이 사탕으로 이름 나오는데 이 박원순 씨가 포스코 사회이사를 했었거든요. 포스코 사회이사를 한 사람이 여권 실세 중에 누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억이 또 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를 정말 난리가 나게 97년 IMF 사태로 몰고 가는 그런 국가부도의 날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견기업 정도를 막 연쇄부도 사태 같은 것들을 내면서 경제 그거를 황교안이 계속 경제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과 같이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애국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교수들 말고 좀 교수들 말고 실물 경제에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진짜로 책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로 아시는 손혜원 의원님 같은 분들이 나서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걱정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도 사태가를 의도적으로 일으킬 시점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국회로 돌아오는 이제 한 달을 잡고 있는데, 그 이전이 될지 국회로 돌아온 직후가 될지 그 정도로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많은 그 실방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분의 안전을 엄청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진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을, 사활적인 일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게 황교안이 아니라 나경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나배경원 대통령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그런데 또 실채팅장에서는, 시골에서는 이미 나경원이 다음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쫙 다 퍼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박근혜를 그리워하는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공주마마라고 옛날에 70년대 때, 그리고 엄마를 북한에 불쌍하게, 너무 불쌍하게 엄마를 잃었다고 그 시골에 가면, 그러니까 다 엎드려서 절하셨다지 않습니까? 일제 때 태어나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왕이 뜨면 절하시던 그분들이요. 아마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다음 대통령이 나배경원이다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기류고요. 물론 우리가 이길 거지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거 모르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여기 휴먼 배신체, 오줌 발사체 이렇게 적어놓은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그 가로세로를 보고 있는데요. 2, 3일 전에 가로세로 그 어떤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잘 안 보는데, 우연히 본 댓글에 문준용하고 그 또 성함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자녀분들이 히로뽕을 한다는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거기 가서 뭐 뉴욕에 가서 그러고 돌아다녔구나. 그러고 뭐 그때 당시에 그 문준용 씨가 그 팔슨스 다녔잖아요. 디자인 학교, 굉장히 유명한 맨하튼 뉴욕에 있는 거요. 근데 그 유학을 갔던 그 시기에 손혜원 의원이 거기다가 아파트를 샀었다고. 근데 손혜원 의원이 아파트 샀었다는, 맨하튼에, 그거는 뉴욕에 아파트 샀었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손혜원 의원 조카분도 유학 중이었다고 스스로도 했던 그거를 마치 그 문준용 씨가 유학이었을 때랑 겹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팀이 미국 가 있거든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갔는데 뭐 윤지호 씨도 막 털러 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래갖고 긴장해가지고 그거를 봤더니, 당연히 그 문준용 씨 이름은 안 부르고 그 연예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귀걸이한 그 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버닝썬하고 관계돼서 그 재벌가, 그다음에 정치계 유력 인사의 뭐 젊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어떻게 놀러 다녔나, 이거를 어떻게 놀고 다녔나, 무슨 마약을 어디서 얼마나 처잡섰나, 이런 거 막 그것도 취재죠. 그거 하고 다니나 봅니다. 근데 그 당연히 나오는 얘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귀걸이 하신 그분은 들리는 얘기가 없고 굉장히 조용히 지내신 것 같다 이러면서, 근데 그 시기에 손혜원 의원이 거기에 아파트를 샀었더라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죠. 또 봤더니요. 그래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살고 있나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거를 방송을 보고 어제도 봤거든요. 실방
녹화가 떠 있었던가. 근데 거기서 이제 휴먼 배신체 댓글에 이런 말이 막 사람들이 막 채팅하는 거기에 나오면 이런 거를 딱 집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웃고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시민 휴먼 배신체. 그러니까 여기 이 팀에다가 심재철이 막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시민도 동의를 했다는데 그 옛날 1980년에 썼던 80쪽이 넘는 진술서 경찰에서 쓴 거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심재철이 그때 당시에 쓴 거 뭐 17페이지인가 그렇게 쓴 거하고를 가로세로 연구소 가로세로 홈 연구소인지 뭐 연구소 홈피에다가 올리겠답니다. 그걸 심재철이 이쪽 팀에 보냈더라군요. 그리고 그거를 공개하는 거를 유시민도 동의를 했다는데 아휴 참. 그래서 유시민 글씨 잘 쓴다고 와 글씨체 끝내준다 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유시민의 진술서가 적혀 있는 날짜가 심재철이 구속되는 것보다 한 뭐 15일 보름 20일 전이기 때문에 유시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학생들이 엮여 들어가는 이 김대중의 망령이 부활한 이거하고 관계돼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는 밝혀졌잖아요. 근데 글씨체가 끝내준다 이랬더니 아래 한글에 휴먼 무슨 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발하게 휴먼 배신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거의 웃다가 자빠지려고 그러면서 뭐 시민 시티즌 휴먼 배신체다 막 이렇게 글자체에 이름을 붙이더군요. 또 하나는 이제 발사체,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러면서요. 발사체라고 부른다. 오줌 발사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치매인지 아닌지 뭐 누구죠? 변호사 고소왕 너 고소 이거 근데 거기도 이제 문 대통령님을 안 좋게 얘기하면 구독자들이 확 빠져나간답니다. 그 걱정을 막 하면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좋든 싫든 우리의 정치 리더기 때문에 건강을 걱정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뭐 최고 이상했던 거는 뭐 사다리 타기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하신 분인데 머리가 나쁘면 사다리 타기는 못할 수 있다. 치매 증상은 아니다. 근데 뭐 줄 쳐놓은 거를 넘어가는 황당한 그런 적 있었잖아요. 의전에서 이제 대통령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이 이렇게 줄을 막 어떤 행사장이었나요? 어떤 토론장에서 줄을 쳐놨는데 그걸 그냥 우리 소탈하신 대통령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오줌을 못 참는 거다. 강용석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댓글 다는 사람이 오줌 발사체 이렇게 올려갖고 그걸 또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그거를 찾아서 읽어주는지 옆에서 인터뷰 조작 엄청 많이 했다죠. 그 사람이 CNN 따라 했나 봅니다. 오줌 발사체 이거를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막 웃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같이들. 이런 일들이 지금 100년 적폐, 나배경원, 진짜 기득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적어놓은 당사 앞, 법원 앞 이거는요. 근데 우리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글쎄요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이라고 제가 부르는 그쪽 글쎄요 몇 분이나 되실까요? 거기에 멸사봉공하고 있는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뭐
집회 같은데 막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기보다는 뭐 실방 채팅창 같은 데 들어가갖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막 이러면서 그 지금 현재의 모든 사태의 책임을 우리 대통령님한테로 끌고 가고 그 누구죠? 최상천. 그 양반은 보니까 2017년 4월에 시작을 했던데 저는 우리 유민 아빠님 다 아시죠? 유민 아빠님 단식하셨을 때 단식 2014년 여름에 세월호 광장 열렸을 때 단식 시작하셔가지고 막 거의 몇십 일, 두 달 가까이 단식하시다가 두 달이었나요? 아무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도 40일밖에 안 굶었는데 40일보다 훨씬 더 길게 단식하시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셨잖아요. 저는 그때 세월호 광장에서 먼 발치에서 우리 대통령님, 그땐 대통령님 아니셨죠. 이분 살려내시려 단식 말리려고 옆에서 같이 단식하셨었잖아요. 근데 최상천은 세월호의 주범이 문재인이라 문재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수사권 기소권 세월호 특조위의 수사권 기소권을 자기가 딜하겠다, 반드시 따내겠다, 믿어달라 이러면서 8월 달에 세월호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육갑을 떨어놓고 가가지고 싹 다 포기하고 뒤집어 엎고 온 게 누구였죠? 박영선 아닙니까? 그 박지원하고 박남매, 박영선. 그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최상천은 그 이후에 대통령님이 쓰신 트윗이죠. 그 부모님들이 세월호 부모님들은 수사권 기소권까지 다 포기를 하셨는데 막 이렇게 써놓은 그 트위터를 보여주면서 주범이 나 아주 난리가 아니더군요. 그 작전 세력들은 그러고 있는데 작전 세력들 아니고요. 정말 신심을 다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죠. 저는 자꾸 제가 한 얘기 또는 제 방송 이런 걸 자꾸 들먹거리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매우 좀 쪽팔리고 죄송한데요. 처음에 작년 11월 13일 날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진짜 저는 결국은 못했지만 저 혼자라도 그때 당시 민주당사 앞에 쫓아가가지고 뭐 광화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분당서 앞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사 앞에 쫓아가서 저는 그때 이해찬 당대표를 전혀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찬 당대표한테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전해철 김진표 내쫓으라고 출당시키라고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광화문에서는 이제 태극기 모독부대하고 이재명 극렬 지지 작전 세력들하고 부딪히게 만드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 박지원 씨가 너무 막 희희낙낙하는 분위기로 얘기를 해준 걸 그래도 얘기해 주는 게 고마워가지고 아 진짜 고맙다 이러면서 듣고 가슴이 덜컥해갖고 광화문 앞에 안 갔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도 나중에 거기서 335 그 몇 분들이 광화문에서 한동안 이제 행진하고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구호 막 외치고 그러시는 거를 실방으로 따라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속이 시원해서 저도 같이 막 구호를 불렀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처음으로 했던 그 민주당사 앞에서 그러니까 전해철 김진표 출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재명을 지켜라 이렇게 막 구호 부르시는 거 보면서 너무 반갑고 같이 불렀거든요. 법원 앞은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가지 말라 법원 앞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서 한 번도 간 적 없지만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당사 앞을 가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려서 아마 또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러긴 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건 이제 명명백백 작전 세력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아마 그 극문 똥파리들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입어서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극문 똥파리들을 조정하는 게 전해철, 김진표 같은 그 더불어민주당 내의 삼성 앞잡이들, 여기서 끝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드시니까 뭐 드루킹이 주접 떨고 이런 것까지 엮여 있으니까요. 드루킹은 여기서 끝나겠죠. 여기서 끝나죠. 끝나겠죠가 아니라. 근데 모든 책임이 이쪽으로 간다고 정말 굳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뭐 청와대로 가자. 뭐 문주당이라고 채팅창에서 하시더군요. 제가 두 곳을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를 가고 그다음에 아직은 문재인 탄핵을 부를 때는 아니다. 정말 부르고 싶은데 그 구호를 정말 부르고 싶은데 그 태극기 부대하고 똑같아질까 봐 참 걱정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본래 정치라는 건 적을 숙청하는 게 정치다. 우리가 적을 숙청해야 된다. 그다음에 극문 똥파리 부대하고 붙으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좋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된다. 참 많은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나누시는 걸 때늦게 이제 본 거죠. 떠 있는 거를. 채팅까지 다 보면서 참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혹시라도 그분들께서 제 방송을 뭐 좀 들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또 듣고 계시는 분들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은 안희정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이렇게까지 그걸 다 공개하고 싶었을까요? 심재철이 자기의 이거를 95년부터 갖고 있었다는데 그거를 유시민 씨가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차라리 모르고 있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이 진행되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세 가지 각도잖아요. 이것까지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유시민, 심재철을 갖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김대중, 박정희의, 여기 다 박정희 때부터잖아요. 여기 1%이 기득권, 이 적폐, 이 앞잡이들이요. MB 다 그쪽이죠. 최순실, MB, 나배경원, 황교안 다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망령과 김대중의 망령을 불러일으켜서 이념적으로는 양비론을 끌고 나가면서, 양비론에서 민주화 운동 세대 니들이 잘한 게 뭐냐, 니들도 이렇게 똑같이 더럽지 않냐,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이념적인 쓰레기통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장외투쟁을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킨다는 미명하에 의회 정치, 그러니까 합법적인 정치판을 거지 발사계 통으로 만들면서 물 밑에서는 중견기업 몇 개를 지금 뭐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진 대한항공이 일가족의 그거를 마구마구 터트릴 때 그 배후에 있었던 사모펀드, 경영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사모펀드가 한국 거라는데 대문자로 된 알파벳 4자리 중에 3자리가 조지 소로스가 관계된 사모펀드하고 똑같더라. 근데 검색을 할 줄을 몰라서 거기서 끝났다. 거기까지밖에 못 찾아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아시아나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흔들거리게 만들면서 여기서 뭐 맥커리 이런 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쥐새끼가 나라 돈을 몇십 조를
포스코 뭐 그 대한항공도 팔아먹으려 했잖아요. 아니 거기 어디죠? 그 어, 인천에 있는 우리 공항이요. 인천 공항이요. 그것도 민영화 하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몇십 조일지 지금은 아마 100조가 됐을지 그렇게 외국에다가 넣어놓은 피신시켜 놓은 돈들은 그 사모펀드의 외피를 입고 해치펀드, 사모펀드 이렇게 외피를 입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척하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다스도 매각설이 나왔었는데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가 먹으면서 겉도 이명박 최순실도 끼워주고요. 최순실은 대가리가 나빠서 MB 수준으로 못 놀죠. 팀을 짜서 움직이면서 몇 군데 부도 사태를 내면서 그거를 경제를 폭망시킨다.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이렇게 세 가지의 각도에서 이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사님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치사스럽게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안 훌륭하게, 덜 훌륭하게 보이려는, 이거 MBC입니다, MBC. 그 속에서 안희정이 날아가고 정말 이재명을 사랑하는 지지 세력 분들께 적극적인 지지 세력 분들께 제가 진짜 감히 주제 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안희정 날아가고 유시민 날아가고 우리 지사님 상처 입고 그럴 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해철, 김진표 뿐만이 아니라요. 그렇게 나서서 이재명 나가라 들어와라 그렇게 불러대는 노골적인 삼성의 앞잡이들이 아니더라도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는 생각을 함께 했으면 그걸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질이라고 하나요? 가만히 있다가 안희정, 이재명, 유시민 이렇게 다 날아가면 더불어민주당에 뭐 속칭 대권 잠룡들이 있잖아요. 박원순도 너무 더러운 주접스러운 게 많이 묻어 있으니까요. 남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은 살벌한 거죠.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해찬 대표님도 여기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이고요. 김부겸 전 장관님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요. 그 진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쪽을 주도하시는 분이 얘기했던 정치는 적을 숙청하는 게 정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날아가 버리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을까요? 누가 됐든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유시민이 이렇게 더러운 스캔들에 휘말리는 걸 보면서 즐거워할 사람들이요. 임종석은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이낙연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없나요?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오로지 이재명,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그게 누가 됐든 다 이재명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단정을 짓고 그것에 기초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 지사님이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이 악마들에게 생때 같은 아이들을 빼앗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촛불광장의 진짜 리더들이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정말 우리들의 진짜 혁명의 장소로 다시 가서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지사님 그리고 수많은 애국적인 정치인분들을 지키면서 다시 우리들의 정말 진짜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힘없는, 힘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우리 대통령님 비서실장님 그분도 그 포스코 비리 캐다가 국회의원에 출마도 못하셨다고, 이것들이, 이 기득권 적폐들이 죽여가지고 출마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고 힘이 약해서 그런 정치인분들 너무 쉽게 가볍게 미워하지 말고 다 같이 함께 가는 이런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진짜 리더들이신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그런 진정한 진짜 정치 문화, 촛불 혁명을 이어가는 문화가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말이 너무 늘어졌습니다. 유시민 씨가 이걸 하라고 강요당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랬겠죠. 잘났든 못났든 어떤 사람은 유시민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동시대에 같은 학교를 다닌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어찌됐든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너절하게 사실이 다 까발려지길 바랐겠습니까? 함께 지킬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함께 우리가 이기는 길 속에서 같이 손잡고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많이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님이, 김부겸 전 총리님이 꼭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요. 우리 대통령님을요. 우리 지사님을요. 금방 또 뵙겠습니다.